자꾸 넓어졌어요. 몸이 퍼져서 그런지 나는 그 안마를 받으러 다녔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때는 나오자마자 어머니가 두부를 먹이고 부곡으로 데려가더라고요. 엄청 막 폐장했을 때인데 부곡으로 차를 타고 가서 79년 겨울이었습니다. 여기서 안마살을 흘러서 안마를 시켜주고 그리고 마산에 와서 몸은 기억합니다. 창곤의 시간을. 창원시 마산항포구 월남동. 마산항 부두가 환합니다. 밤이 영업을 개시합니다. 네온사인이 바쁘게 도는 시간. 밤에 손님처럼 길을 나섭니다. 노란 벽을 밀면 까만 세상이 있습니다. 지하의 세계는 그의 손으로 하나씩 눈을 뜹니다. 단골이 먼저 와 있습니다. 재즈가 허공을 치면 소품들은 자리를 잡습니다. 밤을 여는 재즈바. 창곤의 하루는 시작입니다. 저희 가게를 처음 만들 때 저희 가게에 어울린다고 인물은 피카소고요. 밤 8시의 재즈바는 아직 고즈넉합니다. 빛바랜 사진은 그 무슨 조각처럼 걸렸습니다. 저희 가게는 유달리 국기들이 많습니다. 이 국기는 제가 장만한 게 아니고 저희 가게에 자주 들렸던 외국인 손님들이 자기 나라의 국기를 좀 걸어달라. 80평짜리 재즈바. 전국에서 손꼽힙니다. 분위기나 취향 적용 면에서. 제 가게에 있는 물건들은 되게 세월이 많이 녹아 있습니다. 제 삶의 뭐 일부분일 수도 있고 과정일 수도 있고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습니다. 창곤의 재즈바는 지역 예술가들의 사랑채입니다. 나름대로 멋부린 흔적이 역력한데요. 사랑채 벽에는 다국적 문화가 기한 없이 전시 중입니다. 이 작품은 이 가게를 좀 꾸며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신 거고. 제가 2017년도 첫 개인전을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수십 개 혀의 무게는 고작 1g. 재밌는 발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병호. 창곤의 사랑채를 찾은 그의 작품은 혀입니다. 말을 하는 혀, 감각을 느끼는 혀, 이 두 개를 어우러져 가지고 상징할 수 있는 내용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영화 포스터는 제가 좋아하는 감독인 올리버 스톤의 하늘과 땅이라는 영화의 포스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색감과 이 글자가 주는 느낌이 너무 좋고 그가 애정하는 이 재즈바는 올해로 22살입니다. 제가 처음 대학교 3학년 때 가게를 했었는데 조그마한 분식집이었어요. 8평짜리. 4월의 바보라는 이름의 조그마한 분식집이었는데 그걸 시작했을 때부터 굳이 분식집이 분식만 팔아야 되는가, 그 외에 다른 것을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줄곧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대한 아픔이라든지 당시는 뭐 학생운동이 엄청 치열했을 때 미래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참 녹아있는 1년에 한 번 책을 만들었습니다. 8평짜리 분식집에서. 그래서 졸업하는 졸업생들에게 그 책을 나눠주고
출출한 마음까지 채워주는 가게. 영업 방침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단골은 떡볶이나 어묵 국물 이상의 것을 추억합니다. 90년도 초반에 경남대학교 정문 옆에 있었습니다. 우리 떼드가 좋은 점은 여기만 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 따로 밖에서 안 만나고 여기만 오면 여기서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뜬금없이 또 기억도 안 나는 사람들 대변에 한 번씩 뵀던 분들이 한 번씩 안 나타나고 일종의 아주 추억의 장소, 정거장 이런 데서 그 정도 역할이라고. 술이 아닌 추억을, 돈벌이가 아닌 낭만을 파는 30년 영업 철학. 추억은 닦을수록 윤이 납니다. 창곤 씨가 LP판을 고르고 있습니다. 창곤의 인생 철학은 무엇일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본 인생을 즐기면서 큰 욕심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재즈를 즐겼는데요. 이곳은 마산의 재즈 메카입니다. 내가 이들이 축구를 좋아해서 외국 친구들이랑 그리고 우리 가게에 찾아오는 우리나라 저하고 친한 손님들이랑 조기 축구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조기 축구회 유니폼입니다. 그리고 외국 친구들이 자기 나라로 귀국하면서 유니폼을 기념 삼아서 이렇게 흘려주고 간 겁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 평화동. 재즈로는 성이 안 차 가게 한 개를 더 열었습니다. 키 높은 벽돌 주택이 이국적입니다. 낮에 문이 활짝 열렸는데요. 오래된 주택을 개조한 카페, 창곤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잡다한 인생사, 커피향과 함께 더 진해집니다. 밤낮 없는 바지런한 생활력은 부모님을 닮았습니다. (99) 칸짜리 집이 있는 남사마을가 있었어요.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입장면, 용두구라 이 우리 선친 고향이시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하고 마산으로 나오셨죠. 나는 이제 마산에서 태어나고 마산 부림시장 주위에서 태어났지. 마산에 철도가 마산 전 시내에 걸쳐서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길이 철길이었죠. 그 구마산역에서 신마산역으로 해서 마산을 먹여 살렸던 부림시장. 이전 모습은 자취를 감춘 지 오랜데요. 그 시절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부림시장에서 상사하셨거든요. 처음에는 자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는 왜 함석으로 된 문 하나 있잖아요. 그게 한 칸. 그러니까 요 작은 여기 작은 이런 데서 시작을 이제 처음에 하셔서 그래가지고 조금 돈 벌어서 한 칸 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아버지는 거의 한 20칸이 넘는 큰 가게를 하셨습니다. 이게 한 20개 정도 되니까 아마 여기서 저기까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밑에 쪽에 그래서 이쪽 길로 해서 조금씩 꼬마 창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걸 이용해서 그 닭곱창 집들이 여기 쭉 있었어요. 유년 시절은 부림시장이 키웠습니다. 시장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묘하게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노는 어린애들도 그런 느낌이 있었죠. 일찍
사회를 알아가는 그런 곳이라고 그럴까. 그렇게 소녀는 세상 물정을 맛봅니다. 아버지의 고무신이 유달리 커 보였던 그 시절. 향나무가 있었는데 그 향나무는 베어버린 것 같네요. 그리고 집이 엄청 컸어요. 어릴 때 내가 태어난 집은 엄청 작았는데 그때 아버지가 그동안 열심히 장사하시고 돈 좀 벌고 하셔서 좀 큰 집으로 이사를 해서 창고도 있는 그런 큰 집에 이사를 했는데 부모님의 그늘 아래서 무탈하게 자랐습니다. 경상고등학교 3학년. 창곤과 영화는 같은 반이었습니다. 아니 창원이는 좀 음악적인 재능이 좀 많이 있었고 제가 또 좀 같지 않는 재능이 많이 있어서 좀 그런 게 있어서 같이 포도 좀 받았습니다. 영화는 좀 듬직했는데요. 영환이는 학교에서 굉장히 좀 리더격인 그러한 친구였고 그래서 뭐 영환이 옆에 있으면 좀 편했습니다. Korean soldiers, although he was unarmed and alone. 그리고 그해 10월 says such force is necessary because of the 역사는 그들을 경랑으로 밀어넣습니다. have virtually laid siege to the downtown sections of Busan and Masan. Residents are checked and admonished to stay. 학교에서 집으로 오다가 영환이 자취집이 성호동에 있습니다. 언제나처럼 털레털레 그를 만나러 갔는데요. 풍마산역에서 신마산역으로 하는 철도가 그쪽으로 있어요. 지금도 이제 이망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지나다니는 걸로 바뀌었는데 영환의 집이 그 철도가였어요. 밖이 좀 소란스럽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또 그 골목 밖으로 해서 함성과 구호로 가득 찬 시위 대열에 들어선 두 사람. 현장은 예상보다 극렬했습니다. 지금 신마산 경찰서 바로 앞에 마산 경찰서 그 당시에 그 선전 타고 하는 그 나무를 이렇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걸 넘어뜨려가지고 그걸 갖고 밀고 들어가니까 처음에 저는 공포도 아닌 줄 알았는데 옆으로 탁 보니까 저도 이래가지고 죽겠다 싶어서 도망을 갔습니다. 헐레벌떡 자취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숨소리도 죽인 채 밖을 탐색했는데요. 발자국 소리가 났어요. 초복초복 밤이니까 특히 이제 막 그때는 동화관제가 이루어져가지고 불을 다 끄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자국 소리가 나니까 그때 옆에 있던 뭐 부산에서 왔다는 분인지 대학생 형한지 암호라고 그랬죠, 그죠? 초복초복 그냥 걸어오던 발자국 소리가 갑자기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다다다다 이렇게 뛰어서 서라고 그랬나 뭐 아무튼 말도 없이 뛰었나 우리는 혼배백성 놀랐죠. 그래가지고 영원이랑 저랑 이제 자취방으로 들어왔는데 경찰관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발자국 소리가 우리 자취방까지 들어온 거예요. 마당에서 우리 여기 있다가는 잡힐 것 같다. 그러니까 저 창문을 통해서 지붕 위에 숨자 이렇게 엎드려 있었어요. 안 잡히려고. 그런데 아마 그걸 그 발자국 소리들이 올라가는 걸 봤는지 아니면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누가 이 얘기를 했는지 지붕 위에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헤드라이트를 이렇게 사람을 찾는다고 헤드라이트를 이렇게 쫙 비추더라고요. 아마 그때 가만히 있었으면은 안 잡힐 수도 있었을 건데 형환이가 먼저였는지 제가 먼저였는지 일어나서 뛰기 시작했어요. 지붕 위를. 그때는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붕을 막 몇 개를 넘었는지 모르죠. 근데 뭐 우리가 일어나서 뛰니까 그 발자국 소리들도 같이 따라서 뛰었죠. 그때 우리는 뭐 고등학생이고 엄청 몸도 가볍고 또 운동을 해서 상당히 또 뭐 민첩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몇 개 지붕을 뛰어넘었을까?
갑자기 밑이 허전한 거예요. 스레트로 된 지붕을 잘못 짚는 바람에 스레트가 깨지면서 밑으로 떨어졌고, 그리고 그걸 본 경찰에 의해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날 역사는 소년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새깁니다. 엄청 맞았어요. 엄청 맞고, 나중에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한 20여 분 가까이를 린치를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 시간이 언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취조가 시작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역사는 창곤을 선택의 갈림길에 밀어넣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얘기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닙니다. 저 혼자뿐이었고 집에 가다가 그냥 우연찮게 있었던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에 이제 물고문까지 당했죠. 형사들이 이렇게 팔짱을 둘이서 끼고 이렇게 뒤로 거꾸로 틀어요. 그러면 이제 물에다가 이렇게 넣고서 너 이 얘기 안 하면 너 죽을 수도 있다. 진짜 죽을 것 같았죠. 너무 힘들었고 나이 들고 이게 끝이 안 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냥 이대로 했으면 좋겠다 싶었고, 풍만산 파출소에서 성호동까지 걸어서 가는 길에 한 5분에서 한 10분 되나. 길은 숱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날따라 길은 왜 그리 짧은지. 끝이 안 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취방에 가서 창곤 씨가 카페에서 커피를 내립니다. 다시 40번째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공당하고 막 몸이 이랬을 때에 지금은 아픈 데는 없어요. 아니, 지금도 좀 아파요. 육체적으로? 네, 지금도 보면 손가락이 그때 우리가 밟혀가지고 이렇게 손이 막 이렇게 굵어져요. 자다가도 막 그런 생각 때문에 벌떡 일어나고 그런 적도 있어요. 요즘도 불을 끄고 못 자요. 40년을 불을 끄고 잔 적이 없어요. 불을 켜고 자요. TV를 켜든지 불을 켜든지. 그래서 지금도 한 번씩 친구들 피문복이 된 얼굴이라든지 내가 아직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꿈들을 꾸고 하지. 내한테는 끝난 얘기가 아니지. 나중에 이제 병원에 가서 물어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병증들이 그런 데서부터 시작이 된 거더라. 여기 있네. 우리 아버지. 1525번 전화기를 가지고 있던 우리 아버지. 그때는 다 초인종을 눌렀잖아요. 띵 하는 빙 뭐. 평소에 내가 아버지 문을 잘 안 열어드리거든요. 매일 야단 맞으니까 공부도 안 하고 매일 음악이나 듣고. 특히 재즈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LP를 뭐 한 4,000장 조금 넘게 소장을 하고 있는데, 재즈 트럼펫리스트 프레디 허바디의 음반입니다. 백플래시라는 음반인데, 우리가 네. 하면서 음반을 낼 때 네. 좀 동작이 좀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한번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앞면 뒷면을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보는 거죠. 예전에 DJ로 일할 때는 그런 멋을 한 번씩 뿌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렸다든지. 특별함이 있습니다. 제 이렇게 등골이 찌릿하다고 그럴까요? 그런 전율이 느껴지죠.
아버지 몰래 듣는 재즈는 더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 벨소리가 아니나 다를까 찡 이렇게 눌리더라. 그날 내가 문을 열어드리고 싶더라. 오전에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경남대학교라고. 추가 합격 통지서를 들고 아들은 아버지와 사이를 좁혀봅니다. 그래서 아버지 문을 탁 여니까 아버지가 술이 이만큼 취해가지고 내 어깨에 이렇게 손을 탁 얹으시면서 그렇게 다정한 목소리는 처음 들어봤어. 아버지한테. 나는 네가 될 줄 알았어. 이러더라고. 그 전날까지만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나는 네가 그리 공부도 안 하고 음악만 듣고 그럴 때 나는 떨어질 줄 알았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냥 그 한나절 사이에 나는 네가 될 줄 알았어 이렇게 그러시면서 들어갈 때는 꼴찌로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1등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 이 사진이 재밌어요. 당시 부림시장에서 창사를 하던 상인들은 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림시장의 번영회에서 한 달에 한 번 쉬는 날을 만들었습니다. 전방 주인들이 모여서 야유회 같은 걸 뒤에 좀 이렇게 머리를 짧게 깎은 사람들이 보이는데 그분들은 점원들입니다. 아버지는 요 맨 마지막에 여기 계십니다. 이쪽에 저희 아버지가 검은 양복. 예. 이제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일찍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63세. 아버지가 좀 더 살아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어린 손을 꽉 잡아주던 아버지는 이제 사진으로 만납니다. 주야, 내가 갔다 올게. 늦은 외출이 익숙합니다. 바쁘게 사는데요. 그래야 밀려오는 생각의 문을 닫고 살 수 있습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남동. 어제를 닮은 밤이 찾아왔습니다. 별일 없이 사는 하루가 때로는 다행입니다. 마산의 밤을 지켜온 재즈바. 다시 밤의 연주가 시작됐습니다. 빈티지한 가게를 저장합니다. 재즈 지식 해박한 창곤의 선곡이 귀를 호강시켜주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역 인디를 위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팝스의 멤버 권다솔이라고 합니다. 먼 곳에서 왔다고 했지만 진해에서 버스 타고 한 번에 왔고요. 이 재즈라는 곳에 처음 와봤는데 이렇게 좋은 곳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버스킹을 했을 때 처음 부른 노래가 이 곡입니다. 재즈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 곡으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내게 돌아 어서 여기 내 곁으로 돌아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야 다시 내게 돌아와 지금 그자는 너를 잘 몰라 너희 해야 하는 사람은 나뿐이야. 음악을 만지는 밴드들이 주말이면 재즈바로 모입니다. 창고는 오래전부터 뮤지션에게 무대를 내어줬는데요. 대중 앞에 설 기회가 절실한 그들에게 오아시스입니다.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계절은 잡을 새 없이 바뀝니다. 가게를 벗어나 오랜만에 외출인데요. 자기도 참 하실 때 내일 벌써 지금 몇 살이고 이제 비용이 하얀데 뭐. 내일 모레는 그때 미성년자였는데 고등학생이었는데. 이렇게 맨날 막 고등학교 학생인 줄 안다. 그때는 죽음도 하나도 없으니까. 부마 민주항쟁 동지들과 함께입니다. 1979년 10월 19일 오전 5시경 해서 당시 부마 민주항쟁 관련해서 상당히 격렬한 시위가 있었던 곳 중에 하나인 자유수출 지역 도로상에서 한 사람의 연사 사건이 발생이 합니다. 민주화 열망은 고등학생까지 가세해 마산 시내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어깨를 맞댄 시위 물결. 그날 새벽까지 이어졌는데요. 공사 현장 노동자였던 유치준 씨. 공권력의 과잉 진압이 사망 원인으로 추정됐지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흘렀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완전하게 저희 부친 사망 사건에 관한 내용을 완전하게 은폐되고 조작되었습니다. 이번 보고서의 그 결론은 행여자 한 분만 있었고 그 다음에 행정 절차에 따라서 매장했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유치준 씨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부마 민주항쟁 진상규명위원회는 아버지를 항쟁 희생자로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국무회의에서 사상자는 즉각 대기로 하고 윤비호자는 즉각 체포해라고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사건의 최고 정점에 있는 겁니다. 퍼즐이 맞춰진 겁니다. 그러자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밤 11시에 마산시청에서 긴급 파퇴회의를 했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최고부의 국무회의에서 모든 지시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은폐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너무 억울하고요. 그 다음에 창곤 씨가 기자회견장을 향합니다. 국가는 고 유치준 씨의 사망을 부마 민주항쟁 관련 사망자로 인정했습니다. 오늘 어머니 괜찮 35년 전에 지나가도 괜찮아요. 역사적인 자리에 부마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옥정혜 위원님하고 올해로 부마민주항쟁은 4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번 위원회의 결정이 고 유치준 씨의 억울함과 유족의 한맺힌 엉어리를 조금이나마 풀어주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하며 올해 12월 23일까지 진행되는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 기간에 보다 많은 항쟁 관련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해 말로 종료되는 부마위원회의 활동이 연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법 개정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권력에 의한 비참한 죽음이 다음 세대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할 것입니다. 아버님이 희생자로 공식 인정됐다는 소식에 너무나 기쁠 것 같았지만 막상 저희 마음은 더 아려웠습니다. 그 이유가 아마도 아버님에 대한 저희 미안함과 그동안 일찍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지 못한 데 대한 죄책감이 솔직하게 더 커서 기뻐할 수도 없이 가슴이 더 저롱을 느꼈습니다. 국가 공식 기관의 사과를 40년간 고통스러워했을 저희 아버님의 영혼에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려 40년이 걸렸습니다. 오진 세월 걸어온 성국 씨의 손을 잡아줍니다.
국무회의에서까지 비밀로 붙이라고 그렇게 할 마지막 정도였으면은 국무회의에 한마디. 이미 뭐 작정을 하고 그러니까 시작을 했던 거고. 허 의원 경찰에 뭐 해갖고 여튼 무연고자가 사망했을 때 이런 프로세스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감쪽같이 한 거야. 국가 권력이 뭐 나라를 위한다든지 뭐 합법적인 폭력으로 탈바꿈하면은 이게 얼마만큼 위험한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이번 기회에 좀 다시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이도 벌써 그때 고등학생이 지금 이제 한갑이 다 됐다 할 때는 어쨌든 긴 시간 있냐고 그래도 어딥니까? 기다려줬어요. 그래도 고맙소.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빨리 나가야 됐겠네. 창원시 마산하포구 월남동. 밤이 일찍 찾아오는 계절. 항구의 가을 야경이 운치 있습니다. 요 위에 그림은 이게 바스키아인지 키스 헤링인지 모르겠는데 바스키아 같죠, 그죠? 천장에는 그림 2점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낙서와 작가의 작품이 2개 있습니다. 이걸 제가 그 옆에 벽에 걸린 그림 그린 친구한테 이런 풍의 그림을 좀 그대로 모사를 좀 해달라 하니까 엄청 싫어했습니다. 자기는 전업 작가인데 이제 남의 작품을 뺏긴다는 걸 상당히 좀 꺼려 하더라고요. 요즘은 전부 다 어디서 누가 다 잘 준다 그지? 그보다 제가 준 게 더 많겠죠. Become a fan, please. 재즈바는 다양한 국적의 팬이 많습니다. 제가 20년째 하고 있으니까 통장이 독특하겠네요. 홀쭉하죠. 한 번도 뭐 뚱뚱한 적은 없어요. 통장이 돈보다는 추억이 더 많습니다. 사람들의 얘기가 더 많고 손님들의 얘기가 더 많고. 통장보다 이야기가 좋은 창곤. 덕분에 나이 60이 다 돼서야 내 집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늘 전세 살다가 남의 집 살이 살다가 그래도 이제 나이가 들고 하니까 우리 집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거기다가 또 늘 제가 하는 일이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그죠? 고정 수입이 있는 게 아니고 늘 들쭉날쭉하고 경기에 부침이 심하고 뭐 이런 업종이니까 그래도 집하고 붙어서 뭔가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거처를 마련해 볼까 하고 그런 와중에 이 집을 발견했어요. 이 터를. 이게 한 70년 된 오래된 주택이었어요. 그리고 한 15년에서 한 20년을 비어있는 집이었어요. 빈집이었죠. 이 집이? 예. 그 시간과 세월이 주는 그런 아름다움, 당당함,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재즈는 오래된 집과 같습니다. 스테디셀러 음악이 가진 당당함. 창곤을 위로하는 쉼터인데요. 각자의 취향이 어깨를 맞대는 자유의 공간. 그의 나라입니다. 다행스럽게 제가 음악을 오랫동안 듣고서 좋아해왔고 또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감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재즈 도시도 욕심날 만한데요. 가고 싶죠. 멤피스나 뭐 이런 쪽은 블루스라든지 그리고 초기 록앤롤이라든지 이런 음악의 본산이고요. 뉴 올리언즈는 초기 재즈의 발상지이기도 하고. 정작 가고 싶은 곳은 따로 있다는데요. 몬트리올 재즈 페스티벌 콘서트 홀도 한번 가서 숨결을 좀 느껴보고 싶고.
벌써 한 20년 정도 돼서 상당히 좀 오래되고 낡고. 우리 연주 무대를 책임지는 밴드 공연 기획팀들이. 감사합니다. 매달 경상기만 해도 한 200만 원 정도 나가. 이걸 200만 원 정도만 수익이 나면 해서 하는 되는데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 정도 이익이 안 나오게 되고 매달 적자가 누적이 되면 나도 견디기 힘들고. 분식집에서 번 돈으로 만들어낸 마산 인디밴드 발전소. 젊은 뮤지션에게는 탐나는 스테이지입니다. 마침 이제 그 친구들 랩 한다는 친구들은 한 명은 마산 산다고 하는데 노래를 되게 하고 싶나 봐요, 그 친구들은. 그래서 제 공연할 때 따로 활동하다가 태계랑 저랑 할 때 그 친구들 와 있으면은 조금이라도 한두 명이라도 더 채워줄 수 있으니까 그때 같이 하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역을 지키고 지역에서 음악 활동을 확보하는데 내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음악 같이 나눠야 되는 거니까. 그죠? 창원시 마산화 본부 평화동. 속도를 쫓지 않고 느긋하게 세월을 맞는 동네. 평화동은 나이가 지긋합니다. 저녁이 단골처럼 찾아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지금은 막 30몇 살 것 같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30몇 살 같아요. 어쨌든 보편적으로는 소설 언어가 아니고 좀 시적인 언어잖아요. 그 자체가 상징이 있고. 근데 이제 어려운 주제고. 근데 20몇 세인가? 이게 쉬운 소설이 아닌데 26세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걸 사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글들을 읽는 매니아층이 사는 게 아닌 거거든요. 26세라고 하는 건. 그리고 이 작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소설도 쓰고 많이 팔리는 작가예요. 출판 비평이라도 하는 걸까요? 요새 그러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꽤 열렬합니다. 재즈 사장님이랑 다 같이 그냥 이렇게 술 한잔 하면서 좀 노는 그런 분위기에서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냥 마산에도 좀 이런 독서 모임도 재밌지 않을까. 소설 끝파리 뭘까요? 근데 이제 좀 이 마산의 저 끝쪽에 가포 끝쪽에 지명에 이십리 끝파리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끝파리를 붙여서 이제 소설 끝파리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마산 지역성도 있고 이름도 재밌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으로 붙였습니다. 끝파리의 끝을 잡고 황정은의 작품을 요모조모 뜯어보는 동네 사람들. I see your lips. 그냥 어차피 사람들이 여가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그런 때 다른 거 하는 거보다 소설 읽고 뭐 그냥 이러저러하게 수다 떠는 것도 좋지 않을까, 재밌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에 그냥 시작을 했어요. 근데 뭐 이런 게 발단이 돼서 뭐 크게 어떤 이 지역의 문화와 관련된 걸로 성장할지도 모르지만 앞으로 이제 재즈 사장님이 차차 그렇게 발전시켜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은 중심 상권이 아닌 이제 밀려나서 쇠락하는 상권이 되어가는 그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밀집되어 있는, 그래서 다 불편해하고 이제 없애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공간을 상징하는 거죠. 이제 그걸 이제 세운상가라고 하는 실명에다가
이 제목이 베개 그림자라잖아요, 그죠? 제목을 이렇게 붙인 이유가 세운상가에 있었던 수많은 군상들의 어떤 그런 얘기라서 그렇게 붙였을까? 그림자가 뜻하는 건 뭘까? 흰 백자 아니에요? 이게 백자인가? 흰 백자 아닌가? 흰 백자일까? 백자죠.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림자라고 하는 것도 상징이고 읽기 힘들지 않은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게 많거든요. 소설 자체가. 그리고 막 앞에도 애들 이게 꿈인지 생신지 막 이런 얘기들로 시작하고 있고 맨 마지막도 어쨌든 길을 잃고 있는 거고.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소설 끝파리. 밤 그림자가 지칠 때까지 이어집니다. 이 창고는 어떤 인간형입니까?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입니다. 심심하고 조용하고 근데 참 따뜻해서 그 온기가 오래 있어야지 좀 알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재즈 인간 이창곤을 맛본 자는 인생 단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없고 그죠? 속이는 게 없고 막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창곤 씨와 영환 씨가 함께입니다. 태아이도 있어서 좋아하셨겠는데 태아이가 그죠? 간만에 영환이가 찾아왔습니다. 찍은 사진이 있다. 아니 하나하나 그거를 이렇게 모았잖아. 내가 그렇게 그해 가을 영환은 거뭇거뭇 수염이 난 채로 해맑습니다. 창고는 숫기 없이 멀쑥한 표정인데요. 모진 세상 겪기 전 마지막 사진입니다. 아니, 좀 착한 것 같네, 얘. 말 안 듣게 생겼어. 뭔데, 그지? 응? 이 친구는 이제 사회 노가 인물이 더 좋아졌지. 이제야. 제가 친구들하고 교류가 별로 없었습니다. 어떤 친구로 친구를 안 만나려고 했던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떤 그 당시에 그렇게 체포가 되어 갔을 때는 그런 모진 고문과 폭행을 이길 수가 없었다. 그 현실이 그런데 그걸 본인이 그렇다 해서 그걸 가지고 그렇게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런데 그 본인은 그게 쉽게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9년 10월에 멈춘 창곤의 시간. 창원시 마산하포구 월남동. 월남동의 밤은 빠르게 흐릅니다. 창곤 사단이 뭉쳤습니다. 낮은 악단부터 돌이킬 수 없는 하림까지 실력파 인디밴드가 무대에 오릅니다. 혹시 몰입하기도 좋고 또 소리도 워낙 좋아가지고 여기에서 하면 좀 다른 데에서 하는 것보단 신나는 기분. 필충만한 에이트레인 밴드의 연주. 따라리라. 재즈 선율이 지난 세월을 다독입니다. 신압으로 창곤의 시간은 어떤 모습일까요? 테이크 5라는 재즈사의 길이 남을 명곡을 작곡한 데이비 버백이라는 재즈 뮤지션이
재즈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재즈는 자유 그 자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1979년 10월 18일) 그 이후에 제 40년의 시간들은 어쩌면은 그날로부터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제 시간은 그날로부터 재즈의 그것처럼 자유롭고 싶습니다.